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미국 대선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맞아요. 예, 이승원 시사평론가와 같이 또 오늘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우리가 전에 이승원입니다. 처음에 일단 네. 바이든이 사퇴할 수도 있다. 이거를 단독 보도하셨고 사퇴할 수도 있다는 게 단독 보도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가요?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가능성이라서. 네. 그리고 트럼프의 귓가에 총알이 스쳤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상승세를 탈 거다 그랬는데 맞았고. 그렇네요. 네. 기억이 나지 않아요. 팀월츠 돌풍이 일고 있다. 돌풍 됐고 여기까지 맞췄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 짚어주셔야 되겠어요. 민주당 네. 전당대회 있었잖아요. 지난주 내내 다들 막 왜 남의 나라 전당대회를 그렇게들 열심히 모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당 전당대회는 관심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요. 미국 민주당에. 저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연사들이 나와가지고 저도 그냥 계속 틀어놓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한 두세 번씩 돌려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사람의 연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한 서너 번씩 돌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보니까 내가 왜 남의 나라 전당대회 밤새고 보는지 모르겠다고 스스로 푸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약간의 어쨌든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아마 이원재 그 쌤도 열심히 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울림이 있었죠. 울림이 있었군요. 유명한 분들 많이 나왔는데. 누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그럼 뭐 오바마 부부도 있고, 그쵸. 뭐 저기 바이든도 있고, 다 해리스도 있고, 월스도 있었지만 저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아, 그러시군요. 이분의 7분짜리 연설 7분짜리 연설. 제일 멋있었습니다. 바텐더 공화당 사람들이 나한테 의원 그만두고 바텐더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언제라도 돌아가겠습니다. 맞아요. 일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와, 이거 정말 멋있었어, 정말. 저도 그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굉장히 열정 넘치더라고요. 아직 그래, 젊어서 그런지. 맞아요. 카랑카랑한 맞아요. 목소리에. 네. 전체적으로 한번 좀 조망해 주시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고 어떤 유명한 분들이 나왔어요. 일단 뭐 19일부터 22일까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카시오가 첫날 나왔고요. 그 바로 다음 연사가 힐러리 클린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어느 날 몇 시에 배치하느냐, 누구를 앞뒤로 배치하냐 이런 게 다 메시지고 정치인 거잖아요. 그런데 프라임 타임에 그러니까 동부 시간, 미국은 서부 시간 또 한 3시간 정도 차이 나죠. 3시간인가요?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5시간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런데 이제 오카시오가 나왔고 그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고 그리고 20일 날 이제 오바마 커플이 나왔고 21일 날 월즈 그리고 마지막 날 대물 장식하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후보를 수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갔는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가 7월 13일 날 있었고 그 이틀 뒤인 7월 15일부터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엄청난 열기가 있었죠. 왜냐면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 된 것 같은 분위기가 실제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직 바이든이 후보직을 사퇴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보면은 나오는 사람들 제가 뭐 이 민주당만큼 열심히 본 건 아니지만 결국은 트럼프 한 명을 위한 전당대회였던 거예요. 이 킹을 위한 전당대회. 그런데 이번에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잔치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해리스라는 어떤 주인공이 있지만 우리 모두 단합해서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뭐 가족부터 친구부터 이웃부터 뭐 이런 이제 단어들이 쭉 나오면서 이게 당의 어떤 잔치집이었다면 공화당은 트럼프의 잔치집이었다. 그래서 크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그 눈에 띄었던 게 이제 계속 앞에서 환호성 지르잖아요. 뭐 USA 이게 보면 이제 공화당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 애국,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화당에서 주로 나왔던 그런 내러티브가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과거에 비해서. 예전에는 뭐 모든 사람이 다 애국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다른 식에 더 초점을 맞췄다면 뭐 노동에 대해서 뭐 여성에 대해서 이런 거였다면 이번에는 만만치 않게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화당 혹은 이제 중도 공화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도나 무당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어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바이든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되게 전 인상적인데요. 청중이 We love
Joe, 네, we 네. love Joe, thank you Joe Thank 그러면서 you, 막 연호를 하고 그게 땡큐조라는 그 연호는 사흘 내내 나왔죠. 그런데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하기 전에 해리스가 깜짝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해리스는 보통 마지막 날 후보 수락을 하면서 항상 마지막 날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예전에 네. 오바마 대통령도 네.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첫날인가 나왔어요. 첫날 나와서 이제 바이든한테 최대한 예우를 갖춰주기 위해서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굉장히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름답게 떠나보낼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존경을 표할 것인가, 그 바이든이 50년간 이 워싱턴에서 서비스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 표시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로 신경 썼던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땡큐 조라고 이제 연호를 했죠. 근데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후보직 사퇴해줘서 고맙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결국은 근데 그 본인은 얘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이든 본인은 네. 대통령을 잘해줘서 고맙다. 그렇죠. 내가 이제 이 나라에 이 서비스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연호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다 좋은 거 취하는 거죠.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이제 바이든 스스로도 그렇고 눈물을 흘렸고. 아 눈물 나요 진짜. 네, 그 눈물 나더라고요. 나는 이 대통령직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사퇴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6월 27일 날 있었던 TV 토론, 트럼프와 바이든의 TV 토론 때문에 이제 바이든은 워낙 약간 자폭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좀 우스꽝스럽게 말도 하고 약간 희화화시키기도 하는데 사실 어느 나라의 그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이 사람이 권력욕에 한번 그 심취하면 그걸 놓는 건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이 동네 반장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티켓을 그 부통령한테 넘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바이든 스스로보다는 민주당, 당보다는 또 이 나라를 위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바이든한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권력자든 그거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는 건 쉽지 않은데 이번에 이제 연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어쨌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연설 장면 짤막짤막하게 보면서 좀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진행자가 가장 좋아하는 오카시오 코르테스부터 해주시는 네, 거예요? 아, 좋아, 오카시오 좋아. 콜테스 연설이 화제였는데 잠깐 보실까요? 네. Ever since I got elected, Republicans have attacked me by saying that I should go back to bartending. But let me tell you, I'm happy to any day of the week because there is nothing wrong with working for a living.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 바텐더 하는 것이 더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 맞아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하원 의원이든 바텐더든 그 어떤 직업 귀천이 없다. 그리고 내 리빙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라면서 이제 트럼프에 직격을 했죠. 그래서 아마 그 AOC라고 줄여서 부르죠.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AOC가 지난 2018년에 처음 하원 의원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화제를 불러 모았던 게 당시 그 뉴욕주 하원으로 당선됐는데 당내에서 경선을 일단 붙잖아요. 그런데 낸시 펠로시 뭐 굉장히 아낀다고 하던 10선 존 크롤리 의원 당시 10선을 상대로 이 바텐더 출신 물론 이제 학교 나오고 이제 바텐더로 리빙을 그 생계를 유지했던 거죠. 알바를 참 여러 가지를 했죠. AOC가. 그런데 10선 당내 건물을 물리쳐서 그 자체가 이슈였던 경선에서. 거예요. 아, 지금 2018년. 저분이 34살이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그때 20대였던 20대인가 거예요. 그랬어요. 아, 그래서 20대 후반에. 최연소 뭐 하원 의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2018년부터 그랬는데 이제 워낙 바른 얘기를 많이 하고 툭툭 쏘는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인권, 여성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워싱턴에서 역시 한 50년 있었던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도 너무 소위 이제 우리 표현으로 약간 너무 나대는 젊은 뭣도 모르는 의원 이렇게 해서 조금 싫어했어요. 낸시 펠로시는 민주당의 최고의 원로죠. 그쵸. 가장 파워 있는 사람이죠. 그냥 가장 이스타블리시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기득권 세력인 거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눈에는 이 AOC가 너무 거슬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4니까 6년이 지난 후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것도 힐러리 클린턴 바로 앞에 저 연설을 7분간 한다는 건 이 당내에서 얼마나 위상이 올라갔는지를
말해주는 하나의 또 그 장면이기도 하죠. 아, 네. 제가 2004년에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2004 오래됐다. 네. 그때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제 일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헤지펀드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었는데 국가 리포트를 써야 돼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려면 대선을 예측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주당 전당대회를 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 대학원생이던 제가 네. 미국에서 텔레비전으로 이제 그 헤지펀드 컨설팅사에 있는 동료들하고 같이 너무 어려운 일 DNC를 하셨는데. 보는데 거기에 갑자기 그때만 해도 흑인이 그 연단에 서는 거는 좀 생각하기 어렵고 아, 젊은 사람이 그렇죠. 서는 거 생각하기 어려운데 어떤 네. 젊은 흑인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바마였어요. 오바마. 그렇죠. 그러더니 네. 저 사람 언젠가 대통령이 되겠는데 한 20년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4년, 뒤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연단을 마련해 놓더라고요. 전당대회 때 스타를 탄생시켜서 맞아요. 미래의 감. 네. 계속 이번에 키우죠. AOC가 그걸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민주당은 항상 지금 있는 권력 이후에 이 민주당을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새로 신인들을 계속 발굴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스타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2004년에 보셨던 그 오바마가 지금은 이제 AOC인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민주당 후원자들 가운데 뭐 차차기가 됐든 뭐가 됐든 AOC가 결국은 대통령 한번 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 섞인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그러니까 AOC가 이끄는 이 진보적 흐름과 민주당이 얼마나 긴밀해졌는지를 보여준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주류였던 낸시 펠로시 이런 사람들은 쟤 너무 시끄러워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가까워졌고 주류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주류와 가까워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이게 곧 그 이제 의회 매체 더 힐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용이 되는 언론인데 해리스를 제외하면 이 AOC 코르테스 의원이 받은 환호가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겠죠. 기자가 얘기했겠죠. 가장 컸다. 아, 그래요? 환호가 가장 컸다. 저는 이제 제가 너무 오바마에 꽂혀 있어가지고 오바마의 환호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더 힐의 기자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나는 이번 주 언제든지 바텐더로 돌아가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트럼프는 바로 다음 문장이 그거예요. 트럼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1달러에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리치 피플, 이 부자들을 위해서만 무슨 일을 하지 그 외에 어떤 사람도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중산층 출신은 해리스에 투표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대척점에 있는 의제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얘기했는데 뭐 길진 않았습니다. 7분간의 연설이었어요. 그걸 좀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잘 들리더라고요. 영어를 또렷하게 쉽게 해서. 맞아요. 네. 사이다네요, 그리고.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민주당이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중도 노선이라서 통합 노선. 생각해보면은 21세기 민주당은 오바마 통합 노선이었거든요. 그때 2004년에 연설할 때도 파란 미국과 빨간 미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미합중국이 있을 뿐이에요. 요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 마음 잡았거든요. 그렇죠. 통합으로. 그렇죠. 공화당원이라고 해서 게이 친구가 없어요? 민주당원이라고 해서 무슨 공산주의자들하고 친구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목을 끌었고 바이든도 통합의 대통령이었고 오히려 공화당이 싸우는 대통령. 부시 계속 공격하고 싸우고 그리고 테러의 뭐 전쟁. 네. 그리고 트럼프 더 그렇고 그랬는데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싸우는 민주당 대권 잠룡이 될 가능성이 네. 있어 보이네요. 진보적이네요. 그러니까 그 싸우는 게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지가 이제 해리스도 그렇고 AOC도 그렇고 모든 연사들이 했는데 싸우긴 싸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지 봐라. 트럼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운다. 근데 우리 민주당은 혹은 해리스는 당신을 위해서 싸운다. 당신을 위해서 서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트럼프와 계속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1달러의 나라를 팔아치울 사람이다. 1달러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정말. 오바마 전 대통령한테 꽂히셨다고 하니까 그분들 것도 다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순서는 미셸 오바마가 나왔고 그 바로 다음에 버락 오바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셸이 자기 남편을 소개하는 이제 그런 순서였는데 일단 영상 먼저 보실까요? His limited, narrow view of the world made him feel threatened by the existence of two hard-working, highly educated, successful people who happen to be black. Who's going to tell him that the job he's currently seeking might just be one of those black jobs? Don't just sit around and complain. Do something. So, if they lie about her, and they will, we've got to do something.
if we see a bad poll, and we will, we got to put down that phone and do something. If we start feeling tired, if we start feeling that dread creeping back in, we got to pick ourselves up, throw water on our face, and what? 사람들 사로잡는 힘이 있네요. 진짜 아, 엄청나죠. 와. 미셸을 이제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가 이제 같이 같은 날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어요. 사실은 버락보다 미셸 오바마가 더 연설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사람을 막 휘어잡는 그거는 미셸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이제 미셸 오바마도 여러 군데서 연설하는 걸 좀 봤었는데, 그리고 이제 재선 당시에 나와서 연설하는 거 봤는데, 그때는 여전히 약간 좀 샤이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미셸 오바마 거의 투사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훨씬 더 그 컨피던트한 그런 모습, 뭐 눈빛,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미셸 오바마 저 연설을 또 2번 들어봤는데 네네네. 이제 연설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과 호흡해야 되잖아요. 앞에 그 수만 명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환호를 이끌어내고 그럴 때 리듬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뭐 do something 뭐라도 해라. 지금 불평할 시간 없어. 전화라도 해서 옆집 사람한테 빨리 민주당 찍으라고 해. 라고 이제 뭐든지 하라는 얘기를 쭉 하는데 저 리듬을 살려서 이 현장의 어떤 그 열기를 또 북돋는데 미셸 오바마의 그 어떤 연설이 굉장히 훌륭했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Affirmative action of generation wealth라는 표현이 있는데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ffirmative action은 사실 이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라고 해서 어떤 대학에 들어갈 때 뭐 유색인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페이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를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면 사배자 전형, 사회 배려자 전형 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대대손손 물려온 그 부를 갖고 있는 트럼프, 이게 걔한테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얼퍼너티브 액션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정책에 정말 혜택을 받은 사람이 트럼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들끼리의 그 리그를 형성하고 부자들 집단을 형성하고 스스로도 그냥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렇게 대대손손 부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층의 삶은 도저히 모른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 역시 본인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다. 계속. 그러니까 모든 연사들이 쭉 그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서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하고 중간에 연설을 좀 끊어야 되는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좀 톡톡 쏘는 표현들이 미셸 오바마 연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갑자기 미셸 오바마하고 버락 오바마하고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될까? 두 명의 이 명연설가가 서로에게 연설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 네, 이런 저도 잠시 상상이 미셸이 이길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네. 버락 오바마 거 보면서 같이 비교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공정하게.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버락 오바마. We need a president who actually cares about the millions of people all across this country who wake up every single day to do the essential, often thankless work, to care for our sick, to clean our streets, to deliver our packages. We need a president who will stand up for their right to bargain for better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I love this guy. Tim is the kind of person who should be in politics. Born in a small town, served his country, taught kids, coached football, took care of his neighbors. He knows who he is, and he knows what's important. You can tell those flannel shirts he wears don't come from some political consultant. They come from his closet, and they have been through some stuff. 그 옷은 자기가 고른 것이다. 야, 이게 핵심을 찌네. 미국 정치인들 다 정치 컨설턴트들이 만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미지 색깔, 컨설팅 이미지. 하고. 네. 어떤 색깔 입어야 되는데 넥타이는 무슨 색이어야 심지어 된다. 서민풍도 코치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게 아니다. 저는 이제 오바마 연설이 전반적으로 다 훌륭했지만 재밌었지만 이 월즈 얘기할 때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월즈 너무 사랑한다고 뭐 디스가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정치 컨설턴트들이 뭘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옷장에서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입을까 이렇게 건져 온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그 월즈의 아까 그 부인이었거든요. 그 여성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가 비추면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반복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웃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정말 그 네브라스카라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코치하고 선생님하고 지역 이웃들 다 살피고 정말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쭉 그 서사를 이제 이어가면서 월즈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 니네들 영화 봐도 속편은 항상 엉망이야. 속편은 항상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가면 정말 재미없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를 또 한번 디스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미국 사람들 이제 연설하는 거 보면은 우리랑은 이제 맥락이 완전히 다른데 항상 가족부터 시작하죠. 우리 패밀리는 어떤 패밀리였고 어디서 이민 왔고 우리 할머니는 날 어떻게 키웠고 그럼 뭐 이혼 가정이면 내가 이제 이혼하는 아픔을 갖고 왔지만 또 누구를 만나서 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서사를 이어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웃을 알아가는 과정 이러면서 정치를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항상 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소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상을 얘기하면서 설득하는 어떤 그런 스텝을 밟거든요 연설이. 그래서 오바마도 마찬가지였고 미셸도 마찬가지였고 해리스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엄마 얘기, 가족 얘기, 패밀리 얘기를 가장 먼저 이제 꺼냈죠. 그래서 오바마 연설도 역시 그 연설의 신이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교과서지 교과서. 교과서죠. 네. 그러니까 약간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그냥 누가 보면은 그냥 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바마가 지금 얘기하는 거, 미셸이 얘기하는 거를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뭔가 설득이 되는 그 묘한 그 오감이 작동하는 연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역시 대선급의 주자들은 아예 어나더 레벨로 연설을 하는 그 여전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분 연설로 싸우면은 미셸이 이길 것 같은데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은 좀 그렇죠. 훨씬 더 뾰족하게. 제가 영어 공부하겠다는 사람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을 그대로 외워서 말할 수 있게 되면 영어 실력이 2단계 상승한다. 그렇죠. 그냥 외워서 뜻을 몰라도 그대로만 하면 너무 쉬운 문장으로. 그리고 맞아요. 또 하나 있죠. 힐러리 클린턴의 연설을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워낙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정말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만큼 쉬운 언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은 대충 좀 알아들을 것 같아. 나 영어 이제 잘하나 보다. 그러면 이제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약간. 근데 교과서인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네. 그거 정치인의 굉장한 강점이죠. 굉장히 강점이죠. 네. 아까 팀월즈 얘기를 오바마가 얘기해서 굉장한 호응을 끌었는데요. 네. 팀월즈도 연설을 한 거죠? 팀월즈 부통령 후보니까 당연히 했죠.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입담 좋은 아저씨인지 한번 농담 느끼실 잘하는 수. 거. They are weird 이거 가지고 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I had 24 kids in my high school class, and none of them went to Yale. 아무도 스카이 못 갔어요. 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나 서울대 아무도 못 보냈어요. 뭐 이 얘기 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완전 시골 촌구석이었어. 동네 한 400명 있었던 마을에서 태어났고 내가 고등학교 때 가르치는 애들이 한 24명 있었는데 누구도 예일대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벤스를 저격한 거죠. 네, 트럼프의 그 부통령 제이디 벤스를 이제 겨냥한 거죠. 왜냐면 예일대 나왔죠. 예일대 나왔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서민 경쟁이잖아요. 트럼프가 벤스를 고른 것도 해리스가 월스를 맞아. 한 것도 사실은 서민 경쟁이고 누가 진짜 중산층인가, 누가 정말 미국의 평균인가 얘기를 하는데 벤스도 오하이오 출신의 뭐 굉장히 안 좋은 집안 환경에서 이걸 막 일으켜서 결국은 예일대까지 가서 하는 굉장히 성공 신화 같은 정말 그런 표본이잖아요. 하지만 월스는 나도 그런 데 간 적도 없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도 그 누구도 예일대 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가로 열고 이게 진짜 중산층 평범한 삶 아니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일대 간 게 그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 중산층 서민 경쟁에서는 어떻게 굳이 보자면. 그래서 저 부분이 연설 초반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 노바리 그 예일 가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미식축구 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러면서 이제 미식축구에서 쓰는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이 지금 이 선거에 빗대면서 그리고 처음에 하원 의원하고 나중에 주지사가 되신 건데 이 월즈가 처음에 캠페인 할 때 학생들이 다 도와줬어요.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정치라는 거는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하원 의원 했던 그 주가 원래 공화당이 굉장히 강세 있는 주예요. 그러니까 레드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민주당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쟤 왜 저래 약간 그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정말 그 자원봉사로 뛰면서 본인을 도와줬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원 의원을 할 수 있었고 주지사까지 할 수 있다면서 이 자기의 풀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지사 하면서 이제 무상급식, 뭐 주택 정책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사회 복지 혜택을 어떻게 했는지 쭉 얘기하고 결국 이제 이것이 나의 혹은 민주당의 앞으로 정책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설을 이어갔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 자기 공약들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일종의 정책이니까. 청중석에서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That's my dad 하면서 맞아. 막 울어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굉장히 근데 또 화제였죠. 공화당 쪽에서는 이걸 조롱하는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아들이 사실 좀 장애가 있잖아요. 부분적인 장애가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 순간에 너무나 자랑스러워가지고 일어나서 그걸 토해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죠. 그렇죠. 그냥 여과 없이 드러냈죠, 감정을. 그래서 그러네요. 저도 누구지 했는데 그 아들이더라고요. 이제 가족들 쭉 앉아있는 그 좌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막 눈물 쏟으면서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올라와서 또 눈물 쏟으면서 이제 아버지랑 포옹하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죠. 그런데 역시 저거 너무 뭐 울보 아니야 이러면서 또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굉장히 좀 나뉘어지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네. 감동적이죠. 그렇죠. 근데 진짜 이거는 번외인데 월즈하고 벤스하고 오바마 사이에 버락 오바마 사이에 이 묘한 순환 참조가 있네요. 벤스가 오바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오바마 시골 동네에 살 때 오바마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흑인인 줄 나는 몰랐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버드 나왔고 변호사고 너무 잘 나가는 너무 잘 사람이라서 나가고. 총구사 한 나로서는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오바마가 또 대통령이 말하자면 대통령이 돼서 지금 그걸 저격하면서 팀 월즈야말로 진짜 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팀 월즈가 나와가지고 또 우리 애들은 예일대는 가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고등학교 교사로 살았어요. 네, 뭐 평범한 삶을. 벤즈 너는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그 부자들 돈 받아서 살아온 거잖아. 지금까지 정치인 된 거잖아. 이렇게 저격을 하네. 재밌는 순환 점점. 계속 예, 순환이 되죠. 네. 판세까지 해주시고 가셔야 돼요. 판세. 예, 예. 판세는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 해리스가 7%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전체 내셔널 그 전국 사이즈로 하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고 경합주가 의미가 있는데 이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경합주는 별로 그렇게 유의미한 그 숫자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 나오긴 했죠. 그 25일 더 힐에서 발표를 한 건데 그 페어리 디킨스 대학 여론조사 17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앞에 한 이틀 정도 이제 겹치는 시기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50대 43, 7%포인트 차이로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또 오차 범위 안에 있어요. 딱 걸려요. 플러스 마이너스 3.5기 때문에 그 레인지가 7이거든요. 그래서 딱 걸려서 여론조사 그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항상 오차 범위를 보셔야 되는데 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2.1, 2.2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그 범위 내에 있으면 사실은 그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포인트 앞지른다는 숫자가 나왔고 아마 계속 앞으로 경합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 뭐 해리스랑 트럼프랑 반반이고 오차 범위 안에 있고 그리고 여전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트럼프가 여전히 강합니다. 예, 그래요? 예. 해리스가 앞선다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론조사는 그 자체는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이기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주 기술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해리스 얘기를 자주 이제 하니까 왜 급상승했는지 하니까 그러면 해리스가 이긴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해리스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이긴다는 것은 아니다. 예,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차 범위 안에서 어쨌든 엎치락 뒤치락 할 때 결국은 충성도 높은 유권자들, 결집도 높은 사람들이 가는데 이 응집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투표장에 직접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할 사람들은 아무래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많아 보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이런 조사를 보면 아직도 해리스가 그래서 스스로도 계속 언더독이라고 해요. 그게 약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선이나 이런 거 할 때 앓는 소리 한다, 뭐 우리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아까 언더독 효과를 누리는 건데 해리스 쪽의 이제 전략가들도 지금도 계속 언더독이다, 우리는 이기지 않고 있다. 그 전당대에 나왔던 모든 연사들이 지금 우리 쉽지 않은 전쟁을 지금 시작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전화 한 통화라도 더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트럼프가 강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게 어려운 척하는 걸 수 있는데 실제 여론조사 보면은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결집 효과 때문일까요? 해리스가 후보 수락 연설할 때, 그러니까 네. 결국 이 모든 연설의 대미는 해리스잖아요. 해리스였죠. 해리스는 팔레스타인을 좀 강조를 했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처음에 언급한 건 이스라엘이었어요. 저도 이스라엘. 어느 순서로 얘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어. 중요했는데 처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했고 이스라엘 하마스 얘기했고 그다음에 김정은이라는 단어를 똑똑히 김정은 얘기했죠. 해리스가 김정은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 가지 그 독재자들이 있는데 이제 김정은 톡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가자 지구 시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디펜스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서포트를 먼저 언급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자 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휴전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대로. 그 팔레스타인대로 얘기를 해서 지금 해리스가 처한 그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는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싶어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누구 한쪽 손을 들어줄 수 없으니까. 왜냐면 이스라엘 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지금 원래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위기라고 이야기했던 건 저번에 한번 짚어주셨던 팔레스타인계, 그러니까 아랍계 네네. 미국인들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는 데서 그렇죠. 위기 조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경합주 가운데 미시건에 아랍계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때 왜 10만 표 이상 직접 가서 지지 후보 없음을 굳이 가서 찍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바이든인데 지지 후보 없음을 찍었다는 거죠. 네, 그 바이든한테 경고를 줬고 지금 컨벤션 할 때 그 주변에도 수천 명이 계속 아랍계 그 팔레스타인의 인권에 대해서 그 지지하는 랠리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해리스가 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혹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순서가 어쨌든 이스라엘 기본 그 이제 워싱턴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 이제 가자 지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아랍계 사람들을 그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 정도로는 안 된다. 저 뻔한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시인의 한 문구를 인용했는데 스카프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도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카프를 든 사람이 해리스고 도끼를 든 사람이 트럼프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양쪽 다 똑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 아주 날카로운 얘기네요. 네. 그래서 아랍계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좀 여러 개를 읽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아랍계 이 유권자들은 여전히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줬다고 볼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뭐 우리가 투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트럼프한테 가서 찍을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정말 화난 아랍계 그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미시건이 워낙 중요한 주인데 거기에 그 최대 밀집된 그 아랍계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숫자 자체로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6번째예요. 그러니까 아랍계 네. 뭐 뉴욕에도 많고 텍사스도 많은데 6번째인데 가장 밀집돼 있고 한 20만 정도 되나요? 유권자가 23만 그 정도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미시건에서 만약에 트럼프로 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타격이죠. 네, 미시건이 선거인단 15석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곳이에요. 당락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어서 네, 좀 아직까지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많은 연사들이 나와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진짜 핵심 지지층을 결집을 완전히 시킬 수 있는지는 아직은 해리스 본인에게 굉장한 딜레마가 있는 상황이다. 네. 트럼프는 결집은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여전히 아직은 높은 걸로 본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해리스가 급부상한다고 해서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지는 않을 거다. 다만 중도 무당층 혹은 민주당 지지였지만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물결에 어느 정도 좀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조금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가 강력하다. 트럼프가 여전히 강하다. 네, 강하다. 오늘의 결론은 그거군요. 네. 여론조사는 지금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앞으로도 좀 계속 짚어주세요. 네, 네,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승원 평론가와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